네, 오늘 장시호 씨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새로운 소식들이 있어서요. 박상윤 변호사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왜 우리가 장시호 씨를 첫 번째 인물로 잡았을까요? 강병규 기자가 새로운 내용들을 좀 취재했는데요. 최근 근황이 좀 드러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장시호 씨가 이제 반년의 그런 구치소 생활을 끝내고 지난 6월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아들과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SNS를 상당히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이제 발생한 이후에 이 SNS를 좀 비공개로 돌려놓고 결국 구속이 돼서 지금까지 있었었는데요. 자, 장시호 씨가 이제 본격적인 SNS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7월 23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열흘 전에 밤 10시쯤에 올린 사진입니다. 자, 이게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인데 SNS 들어가면 바로 저렇게 대문처럼 크게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같은 문장을 10,000번 말하면 이뤄진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이뤄진다. 우리가 흔히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죠. 네, 그런 사진을 걸어놔서 최근에 장시호 씨의 그 심리 상태를 대변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 기자 말처럼 저 문장,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문장인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박상윤 변호사. 네. 수사도 좀 많이 하시고 변호 활동도 많이 하셨으니까 법적인 감으로 보실 때 저 문장 쓸 때 심리적 상태는 어떻다고 좀 생각되세요? 제가 예전에 서울구치소 가가지고 장시호 씨를 한번 봤어요. 그렇습니까? 여자구치소에 이제 수감된 사람을 봤는데 네네. 그때도 좀 당당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장시호 씨가 쓴 The Same Sentence. 네네. 과연 이 The Same Sentence가 뭘까요? 같은 장시호 씨, 문장? 그렇죠.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지금 석방됐기 때문에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달라. 결국에는 자기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네네. 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10,000번을 하면은 아마 들어줄 것이다 생각하는데 장시호 씨가 지금 제일 불안한 것은 뭐냐면은 판결 선고할 때 실형이 나가지고 네. 법정 구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SNS에 영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판사님한테 탄원서를 씁니다. 네네. 반성을 한다. 네네. 그래서 판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SNS에 그것도 영어로 쓴다.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그래도 법정 구속될까봐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불안해하는 심리가 좀 담겨 있는 것 같다. 자, 강병규 기자. 네. 근데 저희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을 때 장시호 씨 SNS 활동까지 끊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다 공개가 돼 있다라는 거군요. 예, 공개가 됐고 원래는 우숙이라는 그런 가명 계정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 가명을 자신의 장시호라는 이름으로까지 되돌린 거죠.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이제 SNS 검색을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이제 그 사진을 볼 수 있고 장시호 씨의 SNS를 들어가 볼 수 있다는 뜻인데 제가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발견한 사진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자, 우선 그 장시호 씨가 아들과 함께 뽀뽀를 하는 그런 사진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풀밭에서 끌어안고 이제 애정을 과시하는 그런 사진도 보였습니다. 이게 원래 다 옛날에 사진은 있었지만 비공개되어 있던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공개로 그냥 전환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대중과 좀 거리를 좀 가까이 하려는 거 아니냐, 좀 거리낌이 좀 줄어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근황이 좀 사실 궁금해서 최근에 이제 장시호 씨 아들을 국정농단 이전에 이제 가르쳤다는 스키 강사와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최근 장 씨와 이 SNS를 통해서 연락이 닿았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보니까 페이스북에 갑자기 활성화된 거예요. 이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난 안 받을 줄 알았더니 문자 보내더라고요. 저하고 친구를 있으니까 메시지는 주고 받았거든요. 그냥 뭐 고생했다. 나중에 얼굴 한번 보자. 시간 잘 풀리고 얼굴 한번 보자. 끝나고 얼굴 한번 보자. 방학 한번 내려가면 연락드려야 그러더니 연락이 없더라고요. 네, 장시호 씨 SNS 활동도 공개로 바꾸고 지인들과 연락도 재개했다라는 건데, 자, 근데 장 씨 아직 재판은 계속 중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근황은 또 취재된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근황이 좀 궁금해서 이 변호인과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시호 씨가 이제 아들이 초등학생이니까 방학을 맞이해서 아들과 함께 현재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제 국내 여행인데
월요일에 떠났고 내일 돌아오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국내 어디까지인지는 변호인이 좀 말을 아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구속되면서 아들과 6개월 동안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그 시간을 좀 더 길게 아들과 한번 가져보자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자, 피의자 신분이지만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피의자이자 뭐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 이제 신분이죠. 재판 결과 이제 선고를 사실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서 과연 뭐 여행을 가는 게 과연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그런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장시호 씨 아들 스키 강사 제가 좀 전에 통화한 스키 강사는 뭐 장시호 씨는 원래 여행을 좋아한다. 물 좋아하고 산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이제 거론이 되기 전에도 괌도 가고 대관령도 가고 상당히 산과 물을 많이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행을 상당히 많이 다녔는데 자 이제 어제 그 제가 지금 발견한 그 페이스북에 또 어떤 흔적이 있었냐면 이게 저번 예전에 그 비공개 계정 시절에는 없었던 페이지인데 자 어떤 한 여행 페이지에 좋아요를 새로 클릭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좋아요를 클릭하면 이제 지겨찾기처럼 돼서 이제 자유자재로 소식을 받아볼 수 있고 드나들 수 있는데 이 여행 커뮤니티에 이제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그 소식들 그리고 여행지의 그런 후기들을 받아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만큼 장시호 씨가 여행을 좀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잘 반영되지 않았나 볼 수 있는 흔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제가 정신과 전문의와 한번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마음의 여유를 확실히 찾은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러고 나서 또 본인이 그동안 계속 본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아들을 위해서 했다, 아들을 생각해서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예. 또 아들과의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훨씬 덜었을 것 같아요. 장시호 씨도 약간의 충동적인 면이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충동적인 면이 있는 분들의 또 장점은 뭔가 하면은 또 빨리 잊어먹어요. 본인한테 즐거움을 주는 거로 빨리빨리 방향을 전환할 수 있지요. 빨리 잊어먹기 때문에 그거의 단점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국정농단 사건의 연루자이기도 한 피고인이 지금 여름 휴가를 갔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한테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자, 그런데 박상윤 변호사 저희가 보기에 장시호 씨 굉장히 청문회 때도 그렇고 당돌한 모습 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에서 장시호 씨 목격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성격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여행을 여유롭게 즐기는 데까지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이 구형을 할 때 좀 약하게 하지 않을까, 집행유예라든가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SNS에 나오는 게 그 영상이라는 거 아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만큼 아들을 사랑하고 네. 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변론할 때, 변호사가 변론할 때 가족 사진을 갖다가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네. 예, 이 애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심정 변호하거든요. 근데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름휴가 가면 안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변호사라면은 장시호 씨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봉사활동해라. 네. 예. 그래야 당신이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까 더 세임 센텐스 네. 10,000번을 하면은 이루어진다. 봉사활동을 하면은 당신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수사에 협조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름휴가 가고 그런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자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불안한 심리, 내 자식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불안 심리가 또 작용해서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진, 영상을 갖다가 SNS에 올린 걸 갖다가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서 참고 서면이나 네. 재판부에 제출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아들이 나를 찾고 있다. 그래서 내가 구속이 되면은 우리 아들은 큰 상처를 받는다. 이런 어떤 감정적인 걸 호소할 수 있거든요. 네. 박 변호사가 지금 우려하는 그런 지점, 그러니까 뭐 어떤 재판 결과가 아직 나지 않았는데 여행을 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변호인과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네. 뭐 그 전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도 계속 수시로 만나면서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라던가 어떤 뭐 재판 선고를 준비하는 부분은 다 했고 이미 의뢰인과 뭐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현수 기자, 네. 우리 장시호 씨 지금 SNS 공개 활동하면서 저희가 더듬어 지금 최근 근황까지 취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장시호 씨가 관리하는 SNS 계정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면서요. 네, 좀 여러 그만큼 개가 인맥도 넓고 인맥 관리에도 좀 탁월한 면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될까요? 그동안 많이 알려졌었죠. 실제로 뭐 연예인들이랑도 인맥이 좀 넓고 네. 발이 넓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실제로 계정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2개 정도는 이제 장유진, 유진장이라는 영문 이름으로 돼 있는 2개는 원래, 예전에 주로 예. 그렇죠. 원래 이름을 예전에 사용했던 그리고 계정 내용을 보면 사적 인맥들이 주로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인사가 이규혁 선수 같은 경우가 친구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지금 다시 전체 공개로 돌렸다는 계정은 지금 본명을 쓰고 있는 장시호 이름인데요. 이 계정이 최근 계정이고 특히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의 그 인맥들이 주로 연결되어 있는 걸 SNS를 보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장시호 씨 하면은 저희가 또 한 명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처지인 정유라 씨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정유라 씨도 마찬가지로 지금 특검에 도움을 주면서 불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혹시 연락할 개연성 좀 있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사실 정유라 씨가 특검과 이야기를 해서 참석을 하지 않으려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일 때문에 최근에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알려졌듯이 정유라 씨가 승마를 시작하게 된 것도 사촌 언니인 장시호 씨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알려졌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정유라 씨가 국내로 송환되고 나서 어머니를 최순실 씨를 구치소로 만나러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올 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장시호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남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영상 한번 다시 보시죠. 사촌 언니랑 연락 안 하는 이유가요. 아까 그 재판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리한 지원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이도 저는 좀 안 좋아하는 정유라 씨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선 받은 거 전혀 모른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야말로 자매들의 반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순득, 최순실 자매에 이어서 자 장시호, 정유라 이 사촌 지간이지만 이 자매들이 앞으로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박성현 변호사, 두 사람은 지금 연락을 안 한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장시호, 정유라 서로 연락할 가능성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당사자끼리는 연락을 안 해도 아마 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정유라 씨가 장시호 씨가 하는 걸 학습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정유라 씨는 2번이나 검찰에서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상당히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검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아이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 역시 구속을 안 당하고 다시 구속하는 집행유예 받을 수 있는 것은 장시호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네. 생각했죠. 그러니까 학습을 하겠죠. 네, 그렇군요. 밤 10시쯤에 올린 사진입니다. 자, 이게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인데 SNS 들어가면 바로 저렇게 대문처럼 크게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같은 문장을 10,000번 말하면 이뤄진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이뤄진다. 우리가 흔히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죠. 네, 그런 사진을 걸어놔서 최근에 장시호 씨의 그 심리 상태를 대변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 기자 말처럼 저 문장,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문장인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박성윤 변호사. 수사도 좀 많이 하시고 변호 활동도 많이 하셨으니까 법적인 감으로 보실 때 저 문장 쓸 때의 심리적 상태는 어떻다고 좀 생각되세요? 제가 예전에 서울구치소 가가지고 장시호 씨를 한번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여자구치소에 이제 수감된 사람을 봤는데 네네. 그때도 좀 당당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다.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그래도 법정 구속될까봐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불안해하는 심리가 좀 담겨 있는 것 같다. 자, 강병규 기자. 네. 근데 저희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을 때 장시호 씨 SNS 활동까지 끊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다 공개가 돼 있다라는 거군요. 예, 공개가 됐고 원래는 우숙이라는 그런 가명 계정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 가명을 자신의 장시호라는 이름으로까지 되돌린 아, 거죠.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이제 SNS 검색을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이제 그 사진을 볼 수 있고 장시호 씨의 SNS를 들어가 볼 수 있다는 뜻인데 제가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발견한 사진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자, 우선 그 장시호 씨가 아들과 함께 뽀뽀를 하는
그런 사진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풀밭에서 끌어안고 이제 애정을 과시하는 그런 사진도 보였습니다. 이게 원래 다 옛날에 사진은 있었지만 비공개되어 있던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공개로 그냥 전환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대중과 좀 거리를 좀 가까이 하려는 거 아니냐, 좀 거리낌이 좀 줄어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근황이 좀 사실 궁금해서 최근에 이제 장시호 씨 아들을 국정농단 이전에 이제 가르쳤다는 스키 강사와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최근 장 씨와 이 SNS를 통해서 연락이 닿았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보니까 페이스북이 갑자기 활성화된 거예요. 이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난 안 받을 줄 알았더니 문자 보내더라고요. 저하고 친분을 있으니까 메시지는 주고 받았거든요. 그냥 뭐 고생했다. 나중에 얼굴 한번 보자. 시간 얘기할 풀리고 얼굴 한번 보자. 네, 오늘 장시호 씨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새로운 소식들이 있어서요. 박상윤 변호사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왜 우리가 장시호 씨를 첫 번째 인물로 잡았을까요? 강병규 기자가 새로운 내용들을 좀 취재했는데요. 최근 근황이 좀 드러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장시호 씨가 이제 반년의 그런 구치소 생활을 끝내고 지난 6월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아들과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SNS를 상당히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이제 발생한 이후에 이 SNS를 좀 비공개로 돌려놓고 결국 구속이 돼서 지금까지 있었었는데요. 자, 장시호 씨가 이제 본격적인 SNS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7월 23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열흘 전에. 근데 여기서 장시호 씨가 쓴 The Same Sentence. 네네. 과연 이 The Same Sentence가 뭘까요? 같은 장시호 씨, 그렇죠.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지금 석방됐기 때문에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달라. 결국에는 자기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네네. 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10,000번을 하면은 아마 들어줄 것이다 생각하는데 장시호 씨가 지금 제일 불안한 것은 뭐냐면은 판결 선고할 때 실형이 나가지고 네. 법정 구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SNS에 영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판사님한테 탄원서를 씁니다. 네네. 반성을 한다. 네네. 그래서 판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SNS에 그것도 영어로 써